네, 조금 전 2부에서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도 이야기 나눈 바가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지금 경제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2월부터 6차례 연속으로 내린 동결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지 종합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판단이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걸까요?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경기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물가라던가, 아니면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서 아무래도 당장 급한 것은 좀 경기가 현재보다 좀 더 악화되는 것을 좀 막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네. 이 부분에 좀 강점을 둬서 금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연준도 또 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래서 금리 차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래서 아마 고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아직 그 문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잠재적인 실현되지 않은 문제여서 당장 급한 거는 좀 경기가 급하다. 경기 선방이 좀 급하다. 예. 그리고 기준금리가 격차가 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당장은 우리 자체의 물가 문제보다는 예. 미국 금리하고 격차가 나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이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려인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향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추격해서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아주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기보다 좀 여유가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유가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경기 조금 살아난 것 같은 이 경기의 모멘텀을 좀 유지하는 것이 더 급하다. 그렇게 봤다. 근데 예, 오늘 아침 7시 24분발 지금 속보를 보면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도 올려도 된다 이런 판단이라는 거죠, 교수님 진단은 정리하면. 이 하는 결정이 어제 났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오늘 소식까지 들었으면 좀 달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사실 5%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아주 5%를 넘었다는 것이 미국의 금리가 5%를 넘었다는 것이 아주 그렇게 정책 결정까지 바꿨어야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결정이 이러한 현상이 어제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좀 달랐을까라도 생각이 들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크게 아직은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 주담대 금리가 지금 7%를 넘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온 지 좀 됐고요. 근데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창용 총재는 그런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좀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 때문에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계부채 문제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올릴 것이냐, 안정시킬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갈 길을 잃고, 그러니까 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물가라던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이 지향해야 될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에 맞출 테니까 그쪽에 부동산 이쪽은 그쪽에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줬던 사인은 이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느니 나중에 이런 상황을 봐서 금리를 낮춰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부동산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라서 경고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빨리 저쪽에서 좀 그것을 좀 후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조짐이 정부에서 그 사인을 다르게 주고 있어서 예.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속 사인을 주니까 저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쪽의 이 사인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사인과 정부의 사인이 다르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제 이창용 총재의 어떤 성향상 독립성을 지키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게 정치권에 의해서 현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분 자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디레버리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다음에 이제 금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훨씬 더 강하게 고려를 해서 금리 인상 쪽으로, 그러니까 인하나 인상 쪽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라고 할 때, 이 부동산 경기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향후에는 정말로 그 문제를 조금 더 금리 결정에 더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의 진단을 좀 제가 도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제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보다는 경기 진작이 일단 지금 더 급하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진단을 하고 하면 걸리는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며칠 전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2%가 주요국 중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우리 경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전망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고요. 그 전에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체도 지금 불명확한, 불확실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것도? 거의 뭐, 말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연말에 다다르고 있지만, 아직 한 3분기나 4분기가 결정이 좀 안 돼 있고, 정부에서는 상저하고 이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1.4%까지는 안 나오고 그 밑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2.2%라고 하는 것도 내년에 어떤 그 중동발 전쟁이 없고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서서히 회복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작성이 된 거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가능성조차 또 어떻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미국이 또 진짜로 금리를 올려버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좀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격차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더 나아서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2.2%라고 하는 전망은 그거는 뭐 지금 국제 금융기구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2.2%라고 하는 것이 뭐 맞다, 뭐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율은 좀 오르고 있고요. 증시는 어제 빠졌다고 하던데 외환시장, 금융시장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글쎄요. 그 외환 보유고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심각하게 뭐 이런 외환에서 문제가 나타나서 한국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겠고요. 그렇지만 그 일반적으로 전체 경기에서 이제 환율이 차지하는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이 속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전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달러 위상이 커지거든요. 안전 자산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반응을 했을 것이고 또 미국의 이제 파월이 어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사인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시장이 그것을 반영해서 미국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나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약간 뭐 매우 심각한 정도로 1,360원 정도를 더 넘을 정도로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또 개입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그리고 당분간 좀 원화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맞기는 하겠지만 국제 경제가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 생기면 미국과 이제 강달러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또 고유가 때문에 한국이 수출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현상을 이해할 법하지만 또 이것이 심각한 또 위기 그것까지는 아직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라는 말을 지금 교수님이 오늘 가장 많이 쓰시는 표현이 아직은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은행 총재도 아마 금통위에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근데 서민 입장에서는 지금 뭐 체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 어떻게 해요? 물가 그러면. 아, 서민들이 너무 어렵죠. 예. 우리 모두 다 이제 당장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가격도 그렇지만 네. 식품 가격도 그렇고 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예. 사실 돌파구는 없고 예. 한국 경제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허. 괜찮은 뭐 계속해서 수입이 잘 들어오고 하는 계층은 물가가 올라도 뭐 물가가 올랐네 하지만 그렇죠. 괜찮은데 지금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서민 계층은 너무 어렵거든요. 정말로 지갑을 닫고 있고 소비를 줄이고 있고 여기에서 정부가 저는 이 금리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면 이 재정 정책 쪽에서 좀 많이 풀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를 풀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자활센터라던가 어떤 이 취약계층 고용 관련된 그런 예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예산에서 내년 예산에서 그것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 세수 결손이 나고 하니까 분명히 뭐 돌려서 막겠다고 했지만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지 지출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꾸로 복지 지출을 이거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민생이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이어서 사실은 저는 올해는 벌써 이제 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의 시점도 넘어간 것 같은데 추경을 한번 했었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부는 계속 세수 부족을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 자세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뭐 금융시장하고 뭐 자산가들하고 뭐 기업하고 이런 걱정만 있는 거지. 이 서민들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너무 없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낙관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렇게 그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기적이 뭐 그렇게 기적처럼 오나요 어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대외 변수만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국제적으로 확장되느냐 여부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느냐도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다음번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혹시 이렇게 좀 전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